1번 문제는 헬스플랜 2020에 관한 문제이며 난이도는 상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헬스플랜 2020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측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전공 첫 문제부터 모르는 게 나와서 멘붕이 되어버리면 뒤에 있는 문제들도 건강한 정신력으로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첫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과감하게 넘기고 아는 문제부터 자신있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검색해보면 학생 정신건강 수준의 향상은 중고등학생의 자살 시도율과 스트레스 인지율로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헬스플랜 2030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외워봅시다. 2번 문제는 아동학대 유형에 관한 문제였어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4가지가 있었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인데요. 기억, 언어적 폭력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며 니은, 아동의 만성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보건임용 14년도에도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기입형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방임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기출은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나왔던 것이 재출제될 때에는 그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례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나머지 보기도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연습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3번 문제는 강박장애에 대한 문제로 난이도는 중하였어요. 강박장애란 강박사고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질환인데요. 따라서 핵심 키워드는 기억, 강박사고와 니은, 강박행동입니다. 임용 15년도에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간의 심리적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던 문제가 마지막 논술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4번 문제는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하고요. 이전에는 무료 접종이 없었는데 2016년도부터 만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보건교사로 가게 되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왔는지 확인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만 12세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과 인지행동 치료를 물어봤네요.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합병증만 외워서 풀면 안 되고요. 실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를 많이 했다면 장액소실로 인한 대사성 산증 혹은 저칼륨 혈증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실제 혈액 검사를 확인해보니 중탄산염과 칼륨 수치가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 결과의 정상 범위를 외워야 한다는 거죠. 나트륨은 135에서 145, 칼륨은 3.5에서 5.0, 염소는 90에서 110, 중탄산염은 22에서 26, 적혈구는 400만에서 540만, 백혈구는 4천에서 만, 헤모글로빈은 12에서 14, 혈소판은 15만에서 40만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저나트륨 혈증이고요. 니은은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이 전부 감소되었으므로 빈혈을 의미합니다. 디귿은 케톤료를 의미하는데요. 발생 기전은 1단계 3개월 동안 매 끼니 바나나만 먹으면서 지나친 식이 제한으로 에너지원, 즉 포도당이 부족해진다. 2단계 체내의 지방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없이 불완전 대사가 되어서 케톤 혈증이 발생되고 케톤체가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기준에 맞게 기술해야 하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모두 들어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단계를 나누더라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고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풀어나갔을 거예요. 상담일지 내용을 보면 박양은 아버지께서 일용직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기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스트레스원에 해당하는지를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스트레스원에는 체계 내 요인, 체계 간 요인, 체계 외 요인이 있는데 체계 내 요인이란 대상자의 체계 내에서 생기는 내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예를 들면 통증이나 분노, 질병에 걸린 것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례에서 어머니, 당신에 대한 상태를 말한다면 하반신 마비인 이 상태는 체계 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체계 간 요인이란 대상자 체계의 경계 바뀌지만 가까이에 있는 외부 환경,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 일어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 사례에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 간 요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나 아버님이 돈을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체계 외 요인이란 대상자 체계의 경계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원심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의미합니다. 니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한 상태는 어떤 방어선에 해당되는지 제시하고 그 방어선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이는 정상 방어선에 해당되며 정상 방어선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도달하고 유지해온 평형 상태와 건강 수준 유지를 위해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근본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기술하면 되겠네요. 만약 어느 날은 잠을 잘 자서 개운하지만 며칠은 못 자서 피곤하다면 이건 유연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례에 나온 박양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했어요. 항상이라는 표현에서 오랜 시간 유지해왔구나 라고 추측했고요. 질병 문제가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 방어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귿 2차 예방 활동은 어떤 방어선이 침범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2차 예방 활동은 정상 방어선을 침입하고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방어선 침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임신성 당뇨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뇨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전을 2단계로 나눠서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기억, 거대아의 발생 기전은 1단계, 모체가 고혈당 상태로 지속이 되면 포도당이 태반을 통해 이동하여 태아도 고혈당 상태가 되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2단계, 인슐린 작용으로 단백질과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과도한 성장과 지방 축적으로 거대아가 발생한다. 니은,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는 기전은 1단계, 모체의 고혈당 지속 시 태아도 고혈당 상태가 되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되고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해 계면활성제 합성이 지연된다. 2단계, 폐 허탈을 방지하는 계면활성제 부족으로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고 폐성숙이 지연된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존댓말로 해도 되고요. 반말로 해도 되지만 존댓말로 하게 되면 더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쓰려고 지연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8번 문제는 당뇨병 학생의 응급상황 조치에 관한 문제였어요. 난이도는 중인데요. 아마 디귿과 리을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기출되었던 부분이고 보건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응급상황 시 반드시 필요한 보건교사의 침습적인 투약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이 개정된 부분이었거든요. 기억,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 측이를 취하는 이유는 구강 내의 분비물이 기도로 흡인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니은은 글루카곤이고요.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죠. 디귿은 민사책임, 리을은 형사책임이었습니다. 9번 문제는 섭식장애 유형에 대한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굉장히 쉽게 나왔지만 디귿과 리을을 어떻게 서술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심각한 저체중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었죠. 반면에 식사 조절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다가 반복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만약에 많이 섭취하지만 보상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 폭식 장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귿, 자기 감시법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기 감시란 다른 사람의 변화나 상황적 단서를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심각한 저체중이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감시법을 통해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체중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여 비논리적인 생각과 부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리을, 형성법은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형성법이란 표적 행동으로 점진적 접근에 대하여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표적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 기법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행동으로 다가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그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는 보건 보조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매년 임용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 올해는 이렇게 냈구나 라며 어이없는 문제도 인정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글짓기를 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적어 나가세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응급처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겠네 하고 기억 정도는 찍어서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니은은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나온 표현은 정확하게 적어야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어 몇 개가 맞았다면 부분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입니다. 디귿, 패널 면접의 방법과 장점 한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어요. 패널 면접이란 한 명의 지원자에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여 평가하는 면접으로, 장점은 면접관이 한 명일 때보다 개인의 편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면접관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번 문제는 신증후군에 관한 문제이며 난이도는 중입니다. 신증후군은 임용 13년도에 병태생리를 묻는 문제로 기출되었었는데요. 사실 신증후군에서는 병태생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 문제에서는 마치 검사 결과를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신증후군의 4대 증상은 단백뇨, 부종, 고지혈증, 혈전인데요. 그중 기역, 전신부종의 발생 기전을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안지오텐신2 증가 이후부터 서술하라고 했네요. 1단계, 안지오텐신2가 증가되면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과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된다. 2단계, 이에 삼투압이 증가되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되어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며 부종이 심해진다. 라고 서술하면 될 것 같아요. 니은 혈액검사와 디귿 소변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 소견으로는 혈액검사에서는 혈장 알부민이 감소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데요. 이는 저알부민 혈증에 대한 반응으로 간에서 지단백이 합성이 증가되어 LDL과 중성지방이 증가되어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결과입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가 확인됩니다. 12번 문제는 심근경색에 관한 문제였으며 난이도는 중입니다. 기억,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병태생리 기전을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상승으로 인한 영향부터 적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 지속적인 고혈압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콜레스테롤 침착으로 죽상경화증이 촉진된다. 2단계, 죽상반이 파열되어 형성된 혈전이 관상동맥을 폐식시키고 심근세포의 불가역적인 괴사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아요. 니은, 혀 밑에 녹여먹는 약물은 니트로글리세린, 즉 NTG이며 투여 목적은 약물 기전을 서술하면 되는데요. 약물 기전은 정맥을 확장시켜 정맥 귀환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부화를 줄이고 말초 세동맥을 이완시켜서 흡부하가 감소됩니다. 그로 인해 심근 산소 소모가 감소되어서 통증이 경감되고요. 관상동맥이 확장되어서 산소 공급이 증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심장박동 조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디귿, 맥박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출제 분야를 살펴보면요. 2교시 전공 A 총 12문제 중에 지역사회 3문제, 아동 1문제, 정신 2문제, 기초간호과학 1문제, 모성 1문제, 성인 3문제, 학교보건 1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며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재출제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는 1번과 10번 정도인 것 같네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 속에서 힌트를 찾아내어서 어떻게든 기술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임용 1차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1차는 당연히 붙었다고 생각하고 2차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덜컥 1차 합격 발표 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았어요. 임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채점 기준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몇 점일지 계산해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2차 준비에 올인을 하셔서 최종 합격을 위해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꼴등으로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 버리시고요. 수석으로 합격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돼? 이런 자신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세요.